자, 행정 입법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처분이라야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항고소송. 근데 처분이려면 개별적 구체적인 법 집행작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권력작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 행정입법은 개별적 구체적이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분이 안 해요. 그래서 행정입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항고소송을 다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입법은 그러면 어떻게 구제가 되는데, 만약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행정부가 입법을 잘못했다. 행정부가 입법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헌법이 최고 정점에 있고 헌법 밑에 이제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규 명령이나 우리가 또 행정규칙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법규 명령이나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돼 가지고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되지? 결과적으로 이 법률이나 법규 명령이 만들어지면 이대로 집행작용이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잘못된 것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법률이나 법규 명령은 헌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공무원이 집행작용을 하면서 이 법률과 법규 명령을 위배하면서 하는 경우 있겠죠. 그때는 뭐가 잘못된 거죠? 처분이 잘못된 경우죠. 그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고요. 원래부터 이 법률이나 법규 명령이 위헌인 법률이나 위헌인 법규 명령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위헌인지 위헌인 법규 명령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공무원들은 이 법률이나 법규 명령이 제대로 만들어졌겠지 하고 그대로 집행을 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집행작용에 의해서 국민이 어떤 침해를 받았어요. 침해를. 국민은 이거 세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거 얼토당토하는 세금이 나왔단 말이죠. 공무원한테 쫓아갑니다. 세금 공무원한테 쫓아가요. 잘못된 것 같은데 세금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법대로 했을 뿐인데, 법대로. 자, 이 공무원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탈을 못 해요. 그러면 그래? 잠깐만. 그러면 이게 잘못됐을 수가 있겠죠. 이게 잘못되면 이건 위헌 법률이고 이게 잘못되면 위헌 명령이 되는 거예요. 위헌 명령이. 그러면 위헌 법률 심판권은 누가 갖고 있냐?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고요. 명령규칙 심사는 대법원이 갖고 있는, 대법원이. 이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위헌 법률 심판권이나 대법원이 갖고 있는 명령규칙 심사, 이거 합해서 이걸 규범통제라고. 이걸 무슨 통제라고요? 무슨 통제? 왜? 규범끼리는 서로 위아래가 있어, 없어? 최고 규범이 헌법에 위배되는 걸 바로 잡는다는 게서 규범 통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 입법에 대한 구제 수단은 규범 통제고 행정 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은 뭐예요? 항고소송인 거예요. 항고소송. 아시겠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입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집행작용이 있고 이 집행행위에서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기도 하고 불이익이 되기도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 추상적인 법률이 바로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이 만들어졌으면 이 법의 근거에서 세금 부과 처분이 떨어지고 이 세금 부과 처분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법 행위가 있고 집행 행위가 있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지장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입법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매개돼 있어? 뭐가? 집행 행위가 매개돼 있단 말이에요. 입법 행위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집행행위가 매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가다 이 입법이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이도 바로 입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처분이 일어나 버리면 이때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입법은 일반적 수상적이죠. 원래 입법은 일반적 수상적이죠. 그런데 이 입법이라는 놈이 규정이 그냥 별도의 집행행위 매개 없이도 입법 작용에 의해서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면 이걸 처분적 입법이다. 그런 걸 뭐라 한다고요? 그래서 잠깐 봐봐요. 처분적 입법에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일반적 수상적이지 않고 개별적 구체성을 띠면 우리가 그걸 처분적 법률이라고. 처분적 법률. 법규 명령이 만약에 처분성을 띠면 그건 처분적 법규 명령이라고 그러고,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일반적 수상적이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처분적 조례. 또 행정규칙의 형식인 고시가 처분성을 띠면 우리가 처분적 고시라고 써요. 처분적 고시. 그러면 이렇게 이 처분적 입법은 말이 입법이지 뭐하고 똑같으면 행정행위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그래서 이 처분적 입법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그냥 입법은 규범통제로 가야 되지 항고소 못 가는데 처분적 법률, 처분적 법규명령, 처분적 조례, 처분적 고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98페이지 펴보겠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 행정입법 중에서 먼저 법규명령이 나와요. 법규명령. 자, 법규명령에서 먼저 법규란 말을 이해해야 돼요. 법규. 법규란 말 뜻이 뭐냐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 법규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죠.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 문제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입법이지만 뭐가 아닙니까? 법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법규명령하고 뭐를? 행정규칙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법규명령을 구별할 때 위임명령하고 집행명령으로 나눠요. 위임명령하고 무슨 명령? 여러분이 이제 주의할 게 이 집행명령도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위임명령이란 말은 상위 법률에서 뭘 받았다? 위임을 받았다. 상위 법률에서 정해준 거야. 이렇게 이걸 정의라고. 위임을 받았고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집행명령은 위임이 없어도 돼요. 위임이 없어도 되고 요게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면 이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만약에 상위 법령이 있다면 상위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겠어 없겠어요? 그런 절차를 정해놓은 걸 우리가 집행명령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대통령령 있죠? 대통령령하고 총리령, 부령은 나눠요. 여러분이 총리령이 부령보다 위에 있느냐 총리령하고 부령은 동에 있냐 논의는 있지만 총리령하고 부령은 같은 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령을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그러고 총리령,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시행규칙. 어쨌든 간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에요. 그런데 잘 봐봐요. 자, 위임명령인 대통령령도 있을 수 있고 집행명령인 대통령령도 있을 수 있어요. 위임명령인 총리령, 부령이 있을 수 있고 집행명령인 총리령, 부령이 있을 수도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뭐다? 법규? 명령이다. 반면에 행정규칙은 가장 대표적인 게 훈령이 있어. 훈령, 지침, 같이 훈령, 지침, 고시. 같이 훈령, 지침, 고시.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예규, 같이 예규, 지시, 일일 명령.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예규나 지시나 일일 명령 행정규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규칙은 일반적, 추상적이어야 되는데 얘는 뭐 개별적,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하면 행정규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행정규칙 떨거지들로서 예규, 지시, 일일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건 예규나 지시나 일일 명령은 법규명령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행정규칙에서 더 중요한 거는 훈령, 지침, 고시야. 훈령, 지침 뭐라고요? 요거는 이제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한테 일반적, 추상적 권한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게 훈령이고 훈령. 아시겠어요? 같이 훈령, 지침, 고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시행. 총리령, 부령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시행, 규칙.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긴급 명령, 긴급 재정경제명령이 있어요. 긴급 뭐라고요? 재정경제명령. 요 긴급 명령하고 긴급 재정경령은 누가 되냐?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근데 대통령한테 긴급 명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이 있다는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국가 긴급권으로. 그래서 요게 명령이죠. 요게 뭐야? 명령인데 요거는 뭐가 동일한 요리 있다면 법률과 동일한 요리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법률 밑에 법규명령인데 얘는 용어가 명령이란 말을 썼다 하더라도 효력이 명령이 아니라 명령보다 위에 있는 뭐가 동일한 요리 있어? 용어는 명령이라도 있어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통 규칙은 행정규칙을 이야기합니다. 규칙은 행정규칙을 이야기하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자, 헌법상 기관에는 국회도 있어요. 국회 규칙이 있어요.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이 있어요.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이제 감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규칙 제정권인데 헌법의 규정이 있어요. 국회는 국회 내부적 사안에서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도 소송 절차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내부에 관한 규칙 정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단어가 뭐죠? 지금 규칙이죠. 단어가 뭐예요?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규칙. 근데 이 규칙, 말이 규칙이지 이거는 효력이 법규명령하고 똑같아요. 뭐하고요? 법규명령. 그래서 용어가 명령이란 말로 써있다 해서 무조건 법규명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명령 중에는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도 있고 통상적으로 규칙은 행정규칙을 지칭하지만 용어가 규칙이라 하더라도 법규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규칙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99페이지 오시면 양가로 1번에 법률 대의명령하고 법률 종속명령이 나오는데 원래 법규명령은 법률 종속명령이 본래적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행정부가 제정한 명령은 더 아래에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법률 종속명령이 본래적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법률 종속명령은 위임명령과 뭘로 나뉜다? 집행명령과 다른다. 위임명령은 위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위임이 필요하다. 위임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법규사항을 정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이에 해당한다. 자, 집행명령이다. 집행명령, 자, 국민의 권리 의무는 정할 수 없어요. 왜? 이거 위임이 없으니까. 이거 뭐야? 법률 또는 상임법령으로 정해진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세칙, 그러니까 절차를 정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반면에 위에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용어가 명령으로 써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뭐가 똑같다? 법률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 대의명령이랑 대의 똑같다. 법률을 대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금이라는 의미에서 법률 대의명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한의 소재에서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를 발할 수 있다는 게 돼 있고 헌법에는 이거 말고 법규명령에 관한 근거조문들이 있어요. 헌법 75조가 대통령 75조 주치고 95조가 총리령, 부령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선거 관련의 규칙 여기 빠져있지만 대법원 규칙에 관한 조문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내려오세요. 법규명령의 근거가 나오는데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동그라미 헌법이 정하죠. 헌법이. 헌법 동그라미. 밑에 3번의 법규명령의 근거에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이거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뭐죠? 법률이죠. 법률. 법률인데 어디 정하고 있다고요? 헌법이. 특히 위임명령이 중요한데 위임명령 현관패. 위임명령. 자, 위임명령에 관해서는 헌법 75조, 95조가 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위임을 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야 돼요. 즉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넘겨오십시오. 넘겨오시면 이제 법규명령의 한계가 나오는데 양가로 2번에 집행명령의 한계인데 집행명령의 한계는 시험 낼 게 별로 없어요. 집행명령의 한계는 결국 집행하기에 필요한 사항만 정할 수 있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고 양가로 1번의 별표, 양가로 1번에 위임명령의 한계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위임명령의 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임을 하면 위임 대상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그 기준은 누구라도 하부 법률에서 어떤 것들이 규정될 것인지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해야 된다. 다만 주의할 게 3번의 조례 또 효례. 조례나 정관 있죠? 조례나 정관에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포괄적 위임이 안 되는데 조례나 정관은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법률로 정하는 거죠. 국회가 정하라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뭘로 정하라는 거예요? 법률로 정해야 되니까 법규명령으로 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헌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국적 취득 요건이라든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직접 정하지 행정부한테 위임할 수 없다라고 근거조문을 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위임이 안 된다. 다만 이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세한 내용은 또 위임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처벌 규정 같은 경우는 보다 신중해야 되겠죠? 처벌 규정 같은 경우는 보다 신중하니까 처벌 규정도 원칙적으로 위임이 곤란하겠죠. 그러나 시험은 뭐냐면 처벌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 상한을 정하면 법규명령에다가 위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재임 문제, 재임. 재임이라는 건 뭐냐면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이 있어요. 법규명령 안에서도 예를 들어 대통령령이 있고 불령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부령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령도 상위 법령이 될 거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도 상위 법령이 되겠죠.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이건 위임이죠. 위임. 근데 대통령령에서 부령 네가 정해. 이건 재임이죠. 재임. 근데 문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면 여기서 위임한 것 근본적인 기본적인 건 대통령에다 조금 정하고 나머지를 네가 정해라. 이건 가능해요. 근데 얘가 여기다 맡겼더니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쪽에다 전면적으로 다 재임하는 거. 이건 안 돼요. 적어도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이걸 정하라고 정해주면 그 부분에 대한 권력적인 거는 정해놓고 나서 나머지 세세한 것은 불행에다 위임하는 그런 재임은 가능하지만 위임을 시켜놨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바톤만 넘겨서 전면적으로 재임하는 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법규명령의 소멸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법규명령도 만들어지면 원칙적으로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법규명령은 보다 상위의 법규명령을 만들거나 또는 이 법규명령을 폐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도 기존에 만들어진 법규명령의 효력을 없앨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국회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법률을 대체시켜버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뭐죠? 명시적인 소멸이죠. 근데 명시적으로만 소멸한 것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법규명령을 소멸할 수가 있다.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통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이 법규명령하고 행정입법에서는 한계하고 통제가 중요해요. 한계하고 뭐가요? 통제. 특히 한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면 위임입법의 한계. 위임명령의 한계가 중요하고 요거는 포괄 위임 안 된다. 포괄 위임 안 된다. 근데 요 한계를 넘어섰다. 그러면 통제를 해야 되죠. 통제. 여러분 통제는 뭐로 간다고요? 항고소송으로 규범통제로. 항고소송으로 규범통제로. 규범통제는 뭐가 있어요? 위헌 법률심판권하고 명령규칙 심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법규명령의 통제라는 것은 이 법규명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국회가 통제할 수도 있죠. 의회가 통제할 수도 있고 행정부가 통제할 수도 있고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는데 사법부 통제는 법원의 통제하고 헌법재판소의 통제로 나눠보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어때요? 국민들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 통제에는 직접적 통제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간접적 통제가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직접적 통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의회 통제의 경우에 직접적인 통제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행정적 통제에서는 동그라미 감독권. 그 다음에 절차적 통제에 절차적 동그라미 절차적. 그 다음에 행정심판. 여러분 심판은 소송이 아닙니다. 거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좀 지우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고쳐주세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법원의 통제에다 별표, 법원의 통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 우리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거는 추상적 규범 통제가 아니라 무슨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입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 그 세세한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보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법원의 통제에 구체적 규범 통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규명령에 해당됩니다. 법규명령에. 그 다음 뭐가 있냐? 행정규칙이 나와요. 행정규칙. 근데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규성 논의란 말 나오죠. 법규성 논의. 근데 여러분 다 알아요. 법규명령은 법규지만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정답이야? 비법규가 정답이죠. 행정규칙에 법규성이 있냐 없냐 이 말 자체가 웃긴 말이죠. 법규명령만 법규고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 왜 법규면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 하는데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 관한만 규율할 수 있으니까 법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법규성이 있냐 없냐고 논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긍정하는 경우 부정하는 경우 돼 있는데 법규성을 부정하는 경우는 뭐냐면 내부적으로만 구속력이 있지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근데 긍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긍정하는 경우 여러분 요거 넓게 보지 마시고 행정규칙은 법규다 비법규다? 법규다 비법규다? 비법규다. 근데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띠는 경우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자기 구속의 법리죠.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을 4개로 해서 준법규처럼 전환규범으로 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있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하고 3번에 행정규칙 형식의 뭐라고요? 행정규칙 형식이 뭐야? 법규명령. 요 세 가지 말고는 요거는 이제 변태적인 거잖아요. 행정규칙 중에서 뭐라고요? 변태적인 거, 변태적인 거.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는 비법규가 왔어요. 다만 밑에 보시면 견해대립이 있는데 광의설에 따르면 적어도 행정규칙도 내부적으로는 규율성이 있어 없어요?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규율성이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규율성이 있는 것까지도 법규로 보자. 이 견해가 밑에 법규설이고 아시겠어요? 반면에 넘겨오시면 준법규설은 뭐냐면 원래 행정규칙은 대내적 효력밖에 없죠. 그죠? 근데 조리는 뭐죠? 조리는 불문법이지만 대외적 효력이 있죠. 행정규칙은 대외적 효력이 없지만 이 행정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권한 행사가 대외적으로 행사될 때 신뢰보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 구속의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죠. 신뢰보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 구속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이거는 불문법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긴 것이에요. 법을 어기면 위법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법규명령 있죠. 법규명령을 위반한 처분하고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이 있는데 법규명령을 위반한 처분은 이건 위법한 처분이 돼요. 위법한 처분이. 근데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징계는 당합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지만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되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법규명령을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이 대외적 효력을 띨 때는 이 행정규칙이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돼서 결과적으로 일반 원칙을 매개로 해서 법규가 아닌 비법규인 행정규칙이 마치 법규처럼 드러난 경우하고 그 다음에 특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중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규명령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그때 그걸 어겼을 경우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그때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밑에 102페이지에 2번하고 3번이 나오는데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이 3번이 나오고 2번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거는 훈령 지침 고시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훈령 지침 고시에다는 행정부 내부 문제를 규율해야 되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걸 규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상위 법률에서 고시에다 정하겠다라고 임을 주고 원래 입법자도 요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알아. 근데 상위 법률에다 규정하는 것이 뭔가 부담스럽다든지 자주 바뀐다든지 그래서 그걸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어디다가 지침이나 고시에다 규정한 걸 우리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다른 말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고 그래요. 자, 요거는 학설 판례 공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다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아시겠어요? 판례도 법규명령으로 보고 다설도 뭐로 봐요? 법규명령으로 봐요. 따라서 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을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은 내용은 행정규칙이야. 내용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건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은 원래 훈령이나 지침이나 고시에다 정해야 되는데 요걸 이상하게 대통령령이나 불행에다 규정해버린 경우예요. 판례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면 법규명령을 보는데 불행에 규정되면 이건 행정규칙으로 봐요. 다설은 법규명령을 보는데 판례는 대통령령이냐 불행이냐의 견해가 달라요. 다만 판례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데 대해서 그걸 정액으로 보지 않고 뭐로? 최고 한도 획으로 보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법규명령의 근거, 특히 법규명령 중에서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필요해요. 그러나 행정규칙은 원래부터 행정부 자체 문제니까 수권을 요하지를 않아요. 수권이 필요 없어요. 이 점에서 집행명령과 법규명령이 집행명령과 유사해요. 그리고 감독권 동그라미 감독권. 요 행정규칙은 상급 관청청한테는 하급 관청들이 뭐가 있어요? 감독권이 있어요. 감독권에 의해서 발휘지는 것이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 법규명령의 통제에도 입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가 있었죠? 있었죠?
근데 입법적 통제도 똑같아요. 입법적 통제 보면 직접적인 통제 방법은 없고요. 간접적인 통제 방법으로서 해임건이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대정부 질의 이런 거밖에 없어요. 행정적 통제는 역시 뭐예요? 행정적 통제는 지휘감독권에 의한 거하고 아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정적 지휘요청 같아요. 그 다음 사법적 통제가 중요한데 원칙은 이 행정규칙에 위반하더라도 입법하지 않으니까 사법적 통제가 안 되는 원칙이야. 그게 1번이 원칙이고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행정규칙 중에서 예외적으로 법규적 효력을 띠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이 어떤다? 가능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유의해야 되고 아울러서 헌법소원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게 이제 행정입법 전반입니다. 행정입법 뭐라고요? 마치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전체를 와우르는 강의처럼 돼버리는데 입문자 강의인데 입문자 강의가 아닌 것처럼 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11월, 12월 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다만 제가 강의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행정 절차론이나 행정 절차론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2차를 염두에서 강의를 할 거고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특히 행정심판 쪽에는 여러분 행정사 실무법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도록 진하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차하고 연관성 있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본게임에 들어가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입법에 대한 주 내용이에요. 행정입법에 대한 주 내용이고 행정작용법에서 행정입법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최소한 몇 문제? 한 문제는 꼭 나오고 행정행위 쪽은 오히려 3문제 정도 나와요. 아무리 안 나와도 3, 4문제 나와요. 행정행위는 20문제 중에서 행정행위 파트에서 아무리 안 나와도 3개 아니면 4개가 꼭 나오고 행정작용 중에서도 가장 중획적인 곳이 행정행위야. 행정입법은 우리가 법치주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먼저 행정입법을 검토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행정에 있어서의 본류는 집행작용이 뭐죠? 집행작용인 행정행위가 본류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작용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뭐다? 행정행위다. 행정행위는 중획이 되는 거예요. 중획이. 그래서 행정행위. 그래서 행정행위는 항상 이제 처분 개념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데 처분 개념이 더 커요. 행정행위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 이제 항고소송을 떠올려야 되고 이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개별적, 구체적 법 집행작용으로서 외부적, 법적 효력을 갖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행위는 학문상 개념이에요. 학문상 개념이고 이 처분은 법조문에 나와요. 법조문에. 그럼 우리 아까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하면서 행정청이란 말을 배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처분은 여기 행정청이 하는 개별적 구체적인 법정행위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공권력 행사 그 거부. 여기서 그 거부라는 거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그 거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됐건 처분이 됐건 기본적으로 행정청 개념을 알아야 된다. 개별적 구체적이니까 행정입법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법은 법 정립작용이고 입법은 법 정립작용이고 사법은 법 판단작용이라면 행정은 법 집행작용이다. 그 다음에 아까 행정규칙을 공부했는데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문제인데 우리 외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는 누구한테 행해져야 된다? 국민한테 행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은 사실행위가 아니에요. 뭐요? 법적인 요리하니까 사실행위하고 달라요. 물론 여러분 사실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누지만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권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비권력적 행위인 공법상 계약이나 뭐 행정지도 이런 것들은 비권력적이니까 행정행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야. 행정행위는 우리가 의사표시 숫자를 민법에서 공부할 때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이죠. 두 개의 법률 사실이 엮어서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 법률 행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은 뭐죠?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해서 되죠. 계약하고 합동행위가 있어요. 합동행위가 계약은 2개 의사표시고 합동행위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 계약은 서로 반대 방향이죠. 계약은 매도인은 더 많은 매매대금을 받으려고 하고 매수인은 더 적은 매매대금을 주려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다가 그 중간에서 합치되는 게 뭐야? 계약이죠. 합동행위는 방향이 다른 게 아니라 같아. 예를 들어서 개의 모임을 갖는다든지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목적이죠.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만약에 2사람이 단체를 만들면 2개고 10만 명의 단체를 만들면 10만 개죠. 합동행위는 3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동일 방향의 의사표시예요. 근데 이건 어차피 2사람이 있고 2사람 이상이 있고 서로 간에 의사에 합치를 요하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행정이 가장 대표적인 두는 게 하명, 허가, 면제, 특허예요. 하명, 일방적으로 의무를 명하는 거예요. 작불수급에. 허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못하게끔 일반적 금지를 했다가 요건 충족하면 이걸 해제시키는 명령행위죠. 면제는 뭐죠? 면제는 의무 중에 작불수급이 있어요. 작불수급,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수인 의무, 급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급부 의무를 면제시키는 게 면제예요. 여러분. 군대 면제, 세금 면제. 예? 그래서 이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는 다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권력적으로 단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법행위, 공법행위 배웠잖아요. 사법행위는 사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 거고 공법행위는 무슨 효과? 공법적 효과를. 여기까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공권력 행사가 나와. 공권력 행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행위야. 응?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행정행위. 자, 이 행정행위는 법적인 행위. 근데 문제는 자, 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떻게 볼까? 권력적 사실행위도 권력적은 맞아. 이 권력적 사실행위도 처분이라고 그래요? 권력적 사실행위가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행위여서 처분입니까? 공권력 행사니까 처분입니까? 판례는 다소는 공권력 행사로 봐. 그리고 요 거부라는 건 뭐냐면 주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한다고 뭘? 수익적 행정행위를. 수익적 행정행위는 뭐냐면 보통 허가나 특허나 인가야. 아시겠어요? 허가나 특허나 인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뭐 해버려요? 거부해버려. 그럼 거부해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해버린 거지. 특허 신청을 했는데 거부해버려. 공권력 행사는 뭐야? 하명, 예를 들어서 허가나 특허야. 허가나 특허가 만약에 불허가 또는 불특허. 이게 이제 공권력이에요. 근데 내가 허가 신청을 했더니 뭐 안 내줘. 거부해. 그게 공권력 행사의 거부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건 다 뭐다? 처분이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은 뭐냐? 만약에 행정행위라면 전형적인 공권력 행사인데 공권력 행사가 아니야. 예를 들면 행정지도 같은 거죠.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비권력 자격이니까 처분이 아니야. 근데 행정지도 중에서 나를 괴롭히는 행정지도 있어 없어?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정지도 있어 없어? 있어. 이런 것들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행위란 말하고 처분이란 말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4페이지에 행정행위 의가 나와. 의 보시면 행정청이 법안에서 이 말은 법을 지키면서 법치주의를 지키면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작용으로 사는 권력작용이고 단독작용이 뭐다? 공법행위다. 행정행위를 이해하는 방법에 최광의, 협의, 최협의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최협의가 동설이야.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최협의에 따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머지 개념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 요소 보시면 첫 번째 행정청행위다. 행정청이 뭐냐? 의사를 혼자 결정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공법적 행위해야 된다. 구체사를 집행해야 된다. 법적인 행위해야 된다. 권력적 단독 행위해야 한다. 외부적인 행위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 봐봐요. 행정입법하고 행정행위가 있으면 행정입법은 일반적 추상적이고 행정행위는 개별적 구체적이야. 일반적이란 거는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추상적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 사건이야. 다 사건. 그런데 개별적이다 이 말은 특정인. 추상적이다 하면 뭐야? 특정 사건이. 아시겠어요? 근데 일반 처분이라는 게 있어. 무슨 처분? 일반 처분은 뭐냐? 일반 처분은 요거거든. 이렇게. 요게 일반 처분이거든. 1구야. 그러니까 일반적이야. 그런데 추상적이지 않고 뭐야? 구체적이야. 이놈은 잡놈이네. 입법하고 아버지가 행정입법이고 엄마가 행정행위인가 마치? 그러니까 일반 처분은 입법적 성격도 있고
행정회의적 성격도 있죠. 고민이 되죠. 근데 판례는 일반 처분도 뭐로 보냐? 그 행정행위로 봐요. 뭐로 봐요? 그래서 일반 행위에 대해서도 항고소송 지기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밑에 관련자 범위에 개별적이다, 일반적이다 여러분 읽어오시는데 오른쪽 105페이지 오시면 일반 처분의 별표, 일반 처분에. 일반 처분에는 대인적 일반 처분도 있고 뭐 물적 행위로서 일반 처분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집회금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집회금지.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것 중에 도로의 공용 지정행위도 있고 문화재 지정행위도 있는데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보면 지역, 지구, 구역제가 있어요. 지역, 지구 뭐라고요? 구역제. 요 지역, 지구, 구역이 뭐냐면 사실 행정계획입니다. 사실은 계획자가 안 붙어 있지만 행정계획이라고요. 요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용도에 따라서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개발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다만 요 대상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불특정 다수이니까 일반적이야. 근데 그 토지가 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 당일 사건에 있어서는 바로 구체적으로 권리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지구, 지구제, 통행금지, 도로, 공용 지정행위, 문화재 지정행위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일반 처분에 해당돼요. 여러분 밑에 도로에 있잖아요. 통행금지, 속도 위반 표시, 그 다음에 횡단보도 이게 다 뭐야? 통행금지. 여러분 횡단보도 모든 사람들 적용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건너가는 거는 구체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일반 처분에 해당된다. 아시겠어요? 일반 처분은 뭐냐면 일구입니다. 일반 처분은 뭐라고요? 일반적, 구체적.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요 일반 처분은 뭐다? 행정행위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밑에 이제 표들은 나중에 시험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넘겨오시면 이제 106페이지에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는 아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구별할 게 그 재량행위하고 판단 여지를 좀 구별해야 되거든요. 재량행위하고 뭐하고? 판단.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왜냐면 페이지가 제가 4일간에 걸쳐서 페이지 분량을 대충 조절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2일 더, 2일 해가지고 그 6시간 더 하면은 입문자 가정 강의는 이제 끝나요. 그래서 페이지가 144페이지가 되는데 이틀에 걸쳐서 또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